안녕하세요. 저는 미용실 두 곳을 운영하며 대표원장으로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제가 운영하는 미용실 두 곳에 애정이 참 많습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니까 당연히 애정이 많을 수밖에 없겠지만 저한테는 더욱 각별하게 애정이 있는 가게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제 힘으로 이만큼 일궈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혈혈단신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사람일 거예요. 보육원 출신이거든요.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어렸을 때 부모님은 헤어지셨던 것 같고 아버지가 저를 키우셨어요. 그런데 아버지도 일을 해야 되다 보니 6, 7살 되는 저를 보육원에 맡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있던 보육원은 거기서 아예 사는 친구들도 많았고 저처럼 부모님이 며칠씩 맡기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초반에 3일, 일주일 정도 저를 맡기고 일을 다니시다가 나중에는 저를 더 이상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언제 오느냐고 원장 선생님께 자주 물어봤었는데 원장님도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아빠는 앞으로 더 이상 저를 찾으러 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희미한 제 기억 속에서 아빠 나이는 꽤 어렸었는데 어리고 가진 것 없는 아빠에게 저는 꽤나 부담스러운 존재였던 것 같아요. 보육원에서 지내는 게 어린 마음에 서러우면서도 그래도 아빠가 데리러 올 거라는 것, 내 집이 따로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는데 그렇게 아빠는 저를 버렸고 저는 그때부터 보육원에서 쭉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19살이 되었을 때 보육원에서 자립지원금 몇백을 들고 퇴소를 했었어요. 저는 다행히도 보육원에서 친하게 지냈던 현정 언니가 일자리를 소개해 준다고 해서 갈 곳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였죠. 현정 언니는 큰 미용실에서 일을 한다고 했고 저한테도 그 미용실의 스텝 자리를 하나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말단 직원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보통은 미용실 말단 스텝이라고 해도 2년제 대학에서 미용학과를 졸업하거나 학교를 다니면서 인턴식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그런 게 어딨나요? 고졸인데다 그 일 아니면 어디 갈 곳도 없는 처지였죠. 기댈 곳도 부모도 없었고 그 일자리도 없으면 오갈 데도 없었으니까요. 그런 절박함과 쪼들림은 겉으로 드러나는 건지 무시도 많이 당하고 서러움도 많이 당했죠. 기댈 곳도 의지할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저를 소개해준 현정 언니도 미용실 안에서 저랑 크게 다르지 않은 처지였고요. 그래도 저는 현정 언니에게 너무 고마웠고 지금도 고맙습니다. 어린 나이에 본인 앞가름하기도 힘든데 보육원에서 친하게 지낸 동생이라고 그래도 저한테 일자리도 소개해주고 본인 살던 작은 원룸에서 같이 살게도 해주었으니 저한테는 현정 언니가 인생의 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현정 언니와 저는 서로 의지하면서 미용실에서 일하고 틈틈이 기술 배우고 자격증 공부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일했던 그 미용실은 2층인데다 규모가 꽤 컸었고 소속된 디자이너들이나 스텝도 정말 많았어요. 저는 그중 가장 말단 스텝으로 일을 했고 뒷정리나 청소도 다 제 몫이었는데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저랑 또래인 여자들이 와서 예쁘게 머리하고 조잘거리는 모습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나이도 비슷해 보이는데 쟤네는 무슨 팔자가 좋아서 대학생을 즐기면서 이렇게 비싼 미용실에서 머리 받고 학교 얘기 조잘거리고 반면 나는 손이 퉁퉁 불어 터질 때까지 하루 종일 손님들 머리 감기고 바닥에 쌓인 머리카락 청소하고 디자이너들 심부름하며 시다로 사는 걸까 하고 말이죠. 그때 당시에 저도 많이 어렸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더욱더 서글프게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같이 살던 현정 언니에게 한 적이 있는데요. 현정 언니는 저더러 배부른 소리 작작하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일할 곳이 있고 쉴 곳도 있고 돈도 벌고 있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기술도 배우고 있지 않느냐고요. 다른 사람 부러워하는 거 습관들이면 그냥 평생 다른 사람 부러워만 하다가 인생 낭비한다면서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기 전에 연습이나 더 하고 잠이나 푹 자라고 하더라고요. 그 언니도 그때 당시 어렸는데도 지금 생각해도 참 똑부러지고 당찬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푸념하는 저한테 따끔하게 뭐라고 했었고 저도 더 이상 얘기 안 했는데 그게 오히려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만약 언니가 저랑 같이 신세 타령하고 우리 팔자가 어쩌고 힘드네 어쩌네 했으면 더 지치고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쉽고요. 하지만 그 언니는 저에게 지금 네가 하는 것에 감사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라 라고 심플하게 말해주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마음을 다잡고 더 열심히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언니와 저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그 언니나 저는 기댈 곳 없고 돈도 없고 믿을 건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없잖아요. 그렇기에 더 악착같이 배우고 연습하고 살아남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언니는 다른 곳으로 스카웃되듯 미용실을 옮겼고 저는 그 미용실에서 계속 일해서 디자이너까지 달았습니다. 디자이너 달고 나서도 일 욕심이 많아서 계속 공부하고 노력했습니다. 미용 관련 세미나 같은 곳도 많이 다니면서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또 저를 찾아와 주는 손님에게도 최선을 다했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미용실에서 제 예약 손님이 제일 많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정신 차려보니 10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더라고요. 그동안 연애 한 번 하지 않고 어디 여행도 잘 안 다녔습니다. 집과 미용실만 다녔던 것 같고 정말 일만 죽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시절 동안 놀아본 추억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던 건 모아놓은 돈은 적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돈을 미천 삼아 10년 넘게 다닌 미용실을 그만두고 제 샵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샵이 잘 돼서 나중에는 한 군데 더 지점을 내게 되었어요. 두 번째 지점은 현정 언니를 불러서 부원장 직책을 주고 매장 전반의 관리 및 책임자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꼴랑 전 재산 몇백만 원 들고 보육원에서 나와 오갈 데도 없어서 언니 찾아갔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어엿하게 제 헤어샵을 두 곳이나 운영하는 대표 원장이 되어 있었죠. 그런 제가 뿌듯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기특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맘때 주변에서 결혼 안 하냐는 소리도 많았는데 저도 그쯤 되니 괜찮은 남자 만나고 싶고 결혼해서 가정도 좀 꾸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은 지점으로 출근을 했었는데요. 현정 언니가 어떤 손님하고 반말로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머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화를 들어보니 그냥 손님 같지 않고 현정 언니의 지인 같았죠. 나중에 물어보니 현정 언니의 고등학교 친구라고 했고 우연히 만났다고 했습니다. 홍정미라고 나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였던 애야. 먼저 나를 알아보더라고. 아, 그래? 그래도 고등학교 동창인데 서비스로 영양 서비스라도 좀 넣어드려. 뭐하러? 에이, 그래도 언니 고등학교 친구인데. 저는 웃으며 그 정미라는 친구분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정 언니 고등학교 동창분이시라고요. 머리끝이 좀 상하셔서 영양 서비스 특별히 좀 넣어드릴게요. 저희 현정 언니 동창분이시고 하니까. 제 말에 그 정미라는 분은 크게 미소 지으며 말하시더라고요. 어머, 고마워요. 여기 원장님이신가 보다. 정미가 여기 원장님은 따로 있다고 하던데. 아, 예. 제가 대표 원장이에요. 들어보니 지점이 2개 있어서 주로 거기가 있는다면서요? 아, 네. 여기는 현정 언니가 주로 맡아주고 저는 본점에서 주로 있어서요.
어머,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이렇게 큰 미용실이 2개나? 능력 좋다. 대출이 반이죠 뭐. 그렇게 저는 그분과 처음 안면을 텄습니다. 그분은 그 뒤에 저를 보러 오는 건지 이로저로로 한 번씩 오셨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웬 남자 한 명과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 남자는 본인 동생이라고 하셨는데 동생이 인물이 훤칠하고 키도 크고 잘생겼더라고요. 김 원장, 오늘은 동생이랑 같이 왔어요. 동생도 커트 잘하는 곳 찾고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 적극 추천했지. 밑에 애들 시키지 말고 김 원장이 직접 봐줘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동생분 머리 커트를 해주었습니다. 머리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죠. 그 남자는 작은 주점을 하나 운영한다고 했고 저보다는 2살이 어리더라고요. 제가 커트를 해줬는데 머리가 정말 마음에 든다면서 이제 여기 와서 머리 자르고 싶은데 예약을 해야 되느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예약을 하고 오는 게 좋다면서 제 명함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미용실 예약이 아니라 개인적인 연락을 자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자기 스타일이라고 하면서요. 저는 그때까지 일만 하느라 남자를 제대로 사귀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딱 한 번 있긴 한데 그것도 제대로 사귀었다고도 할 수가 없어요. 같은 미용실에서 일하던 동료 직원이었고 6개월 정도 연애하다가 헤어졌었는데요. 데이트도 몇 번 한 적 없고 그냥저냥 만나다가 흐지부지 끝을 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모쏠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남자는 그런 저에게 꽤나 적극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 남자가 저보다 좀 어리긴 했지만 그래도 말하는 거나 행동이 어른스럽기도 했고 또 외모도 괜찮고 성격도 서글서글하니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연애 경험이 너무 없다 보니 또 걱정도 돼서 현정 언니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연애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근데 네 돈 보고 접근하는 건 아닐까 몰라? 에이, 무슨. 내가 뭐 접근하고 자시고 할 만큼 그렇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뭐. 그리고 그런 사람 같진 않아. 언니 보긴 어때? 그 정미 언니라는 분. 정미? 걔랑 막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어서 개인적으로는 잘 몰라. 근데 그 동생 보니까 인물 좋고 괜찮긴 하던데. 한번 만나봐. 가볍게 연애해보는 것도 좋잖아. 현정 언니도 괜찮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만나게 되었는데 저는 뒤늦게 연애 재미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 이래서 연애를 하는구나. 애인을 만드는 거구나 알겠더라고요. 연애를 하는 동안은 참 행복했고 사랑받는다는 기분이 너무 좋았었죠.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한번 싸우는 일도 없이 잘 만났고 1년 좀 넘게 연애 끝에 결혼도 하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청약이 돼서 반 정도 부은 집이 있었는데 반은 제가 내기로 하고 공동명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집값이 금액으로 쳐도 남친이 반, 제가 반 부담한 셈이었죠. 참고로 남자친구도 저처럼 부모님은 없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렸을 적에 돌아가셨다고 했고 어머니랑 누나랑 셋이서 살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도 남친이 고등학생일 때 병환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남친 누나인 정미 언니랑 둘이서 의지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부모님 없이 남매 둘이서 의지하고 살았으니 좀 더 각별한 사이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혼하면 제 신우가 될 정미 언니에게 잘하고 잘 지내야겠다 싶었죠. 그 전까진 단골 미용실 사장으로 또는 남동생의 여자친구로서 정미 언니가 저를 대하는 모습은 몹시 쿨하고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제가 예비 올케가 되고 보니까 정미 언니의 행동이나 태도가 상당히 달라지더라고요. 갑자기 갑질 아닌 갑질이 시작되었다고나 할까요? 선아, 너도 알겠지만 나는 우리 재욱이의 누나기 전에 엄마나 다름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도 나를 신우가 아니라 시어머니다 생각하고 살아야 돼. 고등학교 때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이 동생 잘 부탁한다고 엄마의 빈자리를 나더러 꼭 채워주라고 하셨거든. 엄마의 마지막 말이니까 나도 그 말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지. 그래서 나 재우기 때문에 결혼도 안 했잖아. 솔직히 나 좋다는 남자 꽤 많았고 결혼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었는데 동생 책임지고 보살피려면 나만 훌쩍 결혼해버릴 수도 없겠더라고. 내가 재욱이 때문에 희생하며 산 게 많아. 그러니까 재욱이한테는 내가 엄마나 다름없는 존재인 거고 예비 올케한테는 내가 시어머니나 다름없는 존재인 거지. 남편이 좋으면 그 가족들한테도 잘해야 되는 거 알지? 예비 올케 똑똑한 사람이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 거야. 라는 겁니다. 결혼식 날짜 다 잡아놓고 그 말을 저에게 하는데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가볍게 하는 소리도 아니고 진지하게 진심을 다해서 자기는 신우가 아니라 시어머니나 다름없는 존재니까 부담을 가지고 살라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저런 소리를 하나 싶었죠. 저는 이 얘기를 남친에게 했는데 남친은 그냥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라고요. 별 얘기도 아니구만. 그냥 누나가 결혼해서 잘 살라고 하는 소리야. 솔직히 자기는 시부모님이 없으니 시댁살이 할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너무 해이해지지 말고 서로 잘하면서 살아라. 그 정도 얘긴 거지 뭐. 라면서요. 하지만 저는 이 얘기를 현정 언니에게도 했는데 현정 언니는 좀 황당했습니다. 걔 말에 가시가 있네. 쥐가 신우지 무슨 시어머니야. 걔 웃기네.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왜겠어. 알아서 잘해라. 그런 거겠지 뭐. 근데 걔 말도 좀 웃긴데 무슨 쥐 동생 때문에 결혼을 못했다 그러고 희생하면서 살았다고 그래? 내가 정미애랑 친한 다른 친구도 알거든? 근데 정미애 남자도 부지런히 만나고 다녔고 결혼 빨리 하고 싶어서 엄청 용쓰고 다녔더만. 진짜? 그랬대? 남자들 있다고 하면 무조건 그 술자리는 꼭 참석하고 남자 되게 좋아한대. 요즘 애들 하는 말로 남미새라고 하잖아. 남자에 미쳤다고. 걔가 딱 그거라는데 무슨. 걔가 아직까지 결혼을 못한 건 지 동생을 위해서 희생한 게 아니라 그냥 결혼할 남자가 없었던 것뿐이야. 지가 그냥 결혼 못한 걸 가지고 왜 괜히 너한테 부담 주고 그래? 걔도 웃기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딱히 정미 언니가 제 남친을 위해 희생했고 일부러 결혼도 안 했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해봤어요. 왜냐면 남친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집하고 재산도 적지 않게 남겼다고 했고 그걸 정확히 반으로 나눠서 남친과 정미 언니가 나눠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 재산이 적지 않아서 그걸로 생활비 쓰고 대학 등록금 내고 큰 어려움은 없이 살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딱히 동생을 위해서 정미 언니가 특별히 희생을 했다거나 뭔가를 포기하며 산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저한테는 동생 때문에 많이 희생하고 살았고 결혼도 안 한 거니 알아서 잘하라고 하니까 좀 어이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았고 그냥 하는 소리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그 말들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전부 진심이었더라고요. 신우는 정말 자기가 동생 때문에 많이 희생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하고 본인을 진심으로 신우가 아니라 시어머니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에 대한 대가를 엉뚱하게도 저한테 바라는 것 같았죠. 그것도 참 웃기지 않나요? 설령 동생을 위해 누나가 희생했다고 한들 보답을 받고 싶어도 동생한테 받아야지 왜 저한테 보답을 원하나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신우는 제가 돈이나 엄청 많은 사람이라고 착각한 건지 다양한 방법으로 저에게 돈을 받아가려 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신혼여행 갔다 올 때 명품 가방을 받고 싶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한 거였습니다. 아예 어떤 가방이 갖고 싶다고 브랜드랑 제품명을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그 가방은 금액이 6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물론 결혼하는 마당에 신우에게 좋은 마음으로 선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마치 받아야 될 것을 달라는 듯 요구하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솔직히 결혼한다고 해서 신우가 남편이랑 저한테 해준 건 축의금 100만 원이 전부입니다. 만약 본인이 시어머니 같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본인도 진짜 어머님처럼 뭔가를 해주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는 신우일 뿐이라고 100만 원 딱 해주면서 저한테는 대놓고 600짜리 가방 사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도 누나 명품 가방 없는데 하나 해주자고 했고 저도 원래 선물 하나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냥 좋은 마음으로 사줬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신우의 갑질 아닌 갑질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신우는 저희 미용실에 머리를 종종 하러 왔는데요. 제가 남편이랑 결혼하고부터는 더 이상 돈을 안 내더라고요.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너무 자주 오기도 했고 또 당당하게 머리만 받고 그냥 가는 겁니다. 심지어 저희 샵에는 샵인샵이라고 해서 네일샵이 작게 있는데요. 엄밀히 그 샵은 사장님이 따로 있고 제가 사장이 아닙니다. 남는 공간을 임대해 준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네일샵 사장님이 계신 거죠. 그런데 거기서 네일도 종종 받으면서 저한테 네일 받은 돈도 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받아도 얼마나 비싼 것만 골라서 받는지. 그런 걸 해주고도 저한테 고마워하면 모르겠는데 너무 당연하다는 듯 받으니까 더 열받더라고요. 마치 맡겨놓은 거 찾아가는 듯이요. 저는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자기가 좋은 마음으로 좀 해줘. 우리 누나잖아. 그럽니다. 아니, 내가 이걸 당연히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식구잖아. 우리 누나 별로 삶의 낙도 없고 머리하고 손톱 받는 게 그나마 삶의 낙인 사람이야. 근데 올케가 큰 미용실 원장이고 하니까 기분 내는 거잖아.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 해줘? 나 봐서 누나 기분 내게 좀 해줘.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미용실을 하니까 신우가 미용실 와서 공짜로 머리 받고 하는 건 그냥 서비스로 해주라는데 말이 쉽지 저는 땅 파서 장사하나요? 그래도 자기 누나라고 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누나한테 그만 좀 하라고 하지는 못할 망정 누나 편만 드는 모습이 너무 얄밉더라고요. 그래도 초반에는 그냥 좋은 마음으로 좀 해주었습니다. 그래, 올케가 미용실 운영하는데 머리 좀 공짜로 해주는 게 뭐가 대수겠느냐 하면서요. 그런데 나중에는 본인 머리뿐만 아니라 자기 지인들까지 데리고 와서 공짜 머리를 하는 겁니다. 그 모습에 저도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분노 폭발했죠. 형님, 오늘 형님 지인분들 데리고 와서 머리 하셨잖아요. 올케. 덕분에 머리 잘 받고 갔어. 근데 한 명은 머리 염색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밝게 됐대. 올케네 샵에 있는 그 최 실장이라는 여자. 그 여자 직함만 실장이면 뭐해. 실력이 너무 없는 것 같아. 염색 색 하나 제대로 못 내나? 라는 겁니다. 공짜로 받고 간 주제에 마음에 드네 안 드네 하는 신우네 친구들도 어이없더라고요. 저 형님, 오늘 받으신 것까진 제가 그냥 해드릴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솔직히 형님 와서 머리 받는 것까진 제가 이해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친구분들까지 그렇게 우르르 데리고 와서 공짜로 받으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 오늘 형님하고 친구분들 받으신 거 돈으로 환산하면 50만 원이 넘어요. 저도 디자이너들 인건비 주면서 운영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친구분들까지 데리고 와서 공짜로 머리 받고 그러시면 저도 너무 곤란하죠. 참나, 그러니까 돈 아깝다 이거야? 솔직히 여태까지 형님 머리는 제가 다 돈 안 받고 해드렸잖아요. 그것만 해도 제 입장에선 적지 않은데 형님 친구분들까진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올케 말 섭섭하게 하네. 나 올케 신우야. 올케 남편의 누나. 알죠. 내가 전에 말 안 했었나?
나 재욱이 때문에 많이 희생하고 살았어. 내가 결혼도 안 하고 희생하면서 재욱이 돌봤고, 그래서 재욱이도 저렇게 잘 자라서 지 앞가름하면 잘 사는 거잖아. 그렇게 컸기 때문에 올케랑 결혼까지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러면 올케는 나한테 좀 고마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면서 또 자기가 희생을 하며 키웠답니다. 진짜 생각 같아선 자기 동생이 잘 큰 걸 제가 왜 형님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건가요? 본인 동생 잘 컸으면 다행이고 잘 된 거지. 제가 그걸 막 고마워하고 보답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자꾸 동생 위해서 희생을 했다는데 동생 때문에 결혼 안 한 게 아니라 결혼할 남자가 없어서 못한 거잖아요. 저는 확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 걸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잠자코 있으니 신우는 한술 더 떠서 솔직한 말로 올케 내 동생 같은 남자랑 결혼하는 거 쉬운 상황 아니잖아? 나니까 이해했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올케 보육원에서 자란 고아잖아. 부모도 아예 없는. 그런 조건의 며느리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 라면서 제 상처까지 헤집는 겁니다. 형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올케가 평생 가족의 정도 없이 살아와서 그런지 나누고 베푸고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서 하는 소리야. 내 동생이 올케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좀 성에 안 찼어도 나 암소리 안 하고 올케 환영해줬어. 그것만 해도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고아인 저랑 재욱 씨가 결혼하는 거 반대 안 한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라 그 말씀이세요? 그건 너무 꼬아서 말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올케도 나한테 고마워하는 마음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 라는데 너무 열받더라고요. 고아인 저를 받아줘서 고맙다고 굽신거리기라도 해야 되나요? 제가 고아니까 신우가 말도 안 되는 갑질하는 것도 다 받아주기라도 하라는 건가요? 너무 열받으면서도 동시에 그 말이 너무 상처되더라고요. 형님 말 진짜 함부로 하시네요. 형님이야말로 이제 가족이네 어쩌네 하시면서 가족한테 그렇게 상처되는 말 쉽게 하세요? 상처가 아니라 동서의 현실을 직시하라 그 말이지. 형님, 그렇게 말하시는 거 아닙니다. 저는 재욱 씨랑 서로 좋아해서 결혼한 것뿐인데 누가 미치고 누가 아쉽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형님 앞으로 저희 미용실도 더 이상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너무 속상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제 상처를 너무 건드는 얘기 같았거든요. 평생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부모님 둘 다 나를 버렸다는 그 사실은 족쇄처럼 저를 늘 올가매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고 이제는 당당하게 내 힘으로 잘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위안하고 살았는데 신우는 그게 저의 큰 약점이라도 되는 양 공격하며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를 남편에게 했습니다. 형님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당신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느냐고요. 남편은 자기가 대신 사과하겠다면서 누나도 섭섭해서 아무 말이나 막 나온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당분간 형님 얼굴 안 보고 싶다며 우리 미용실도 이제 오지 마시라고 대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곤란해하면서 일단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를 현정 언니에게 전했고 현정 언니도 기가 막혀 했죠. 걔 말 진짜 웃기게 한다. 막말로 너 돈 잘 벌고 미용실 2개나 운영하고 있으니 일부러 지 동생 소개해주고 싶어서 데리고 간 거 아니야? 그래놓고 이제 와서 고아라서 결혼식을 반대하고 싶은 걸 참았네 어쩌네. 그딴 식으로 말을 한다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리고 솔직히 네 남편이라서 함부로 말하긴 그렇지만 네 남편 뭐 볼 거 있는데 그 주점도 장사도 안 되고 맨날 팔이 날린다며.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생활비도 네가 다 낸다며. 그런 주제에 뭐가 그렇게 뻔뻔해? 나도 진짜 얼마나 서럽던지. 형님이 속으로는 계속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야. 제 말에 현정 언니는 착잡하게 말하더군요. 그래 맞아. 앞에서는 부모도 없이 열심히 산다, 대단하다 그러지만 뒤에서는 부모 없는 거, 보육원 출신인 거 엄청난 약점으로 생각하더라고.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느냐고. 우리도 멀쩡한 부모 밑에서 사랑받으면서 크고 싶었는데 그게 우리 잘못이냐고.
하면서 현정 언니도 눈시울을 붉히더라고요. 저도 현정 언니도 같은 처지였기에 같은 상처와 서름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은 신우랑 연락하지 않았어요. 저도 신우가 보기 싫었고 대화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신우가 저희 미용실을 찾아왔어요. 남편에게 분명 신우 안 보고 싶다고 우리 미용실 못 오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신우는 그날 자기 말이 과했다며 사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해. 나도 그때 올케한테 너무 막말을 했던 것 같아. 내 말에 많이 기분 상했지. 솔직히 좀 그랬어요. 미안해. 내 딴에는 한 가족이라고 생각했고 올케네 미용실 그렇게 이용하는 것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어. 왜냐면 나만 봐도 가족끼리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엄마가 재욱이 나한테 맡기고 돌아가셨는데 나도 그때 너무 어렸어. 엄마가 돌아가신 것도 너무 힘든데 동생까지 내가 건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눈앞이 컴컴했겠어. 아무리 재욱이가 고등학생 정도라고 해도 그래도 아직 어리고 부모 손도 많이 필요할 때잖아. 나 대학 다니면서 재욱이 밥 차려주려고 일찍 들어왔고 걔한테 부모의 존재처럼 하고 살려고 노력했어. 재욱이 때문에 결혼도 안 했던 거고. 또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당시에 남편이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고등학생인데다 신우랑 나이 차이도 3살밖에 안 나는데 뭘 그렇게 대단히 챙겨주고 희생을 했다는 건지. 하지만 신우도 진지하게 사과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잠자코 들어주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동생을 위해서 살아온 만큼 보상받고 싶은 그런 거? 이해하지 올케? 예. 하여튼 더 이상 미용실에서 공짜로 머리 받고 그런 거 안 할게. 그럼 괜찮겠어? 그 말에 저는 한숨을 쉬며 네, 그냥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 풀자. 우리가 사이 안 좋게 지내면 재욱이도 불편하잖아. 자, 하해. 그러면서 손을 내밀더라고요. 솔직히 신우가 하는 말이 별로 와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신우가 먼저 화해하자고 이렇게 찾아오고 사과도 했는데 뻗대는 건 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안하다고 했고 그렇게 화해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신우가 왜 굳이 찾아와서 화해하자고 한 건지요. 신우에게는 제가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 신우는 그맘때 만나고 있는 남자가 있었고 그 남자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신우보다 6살 어린 남자라고 하는데 신우가 다니는 운동센터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는 남자라고 하더라고요. 신우와 그 남자가 사귄 지 5개월도 안 됐다고 하는데 신우는 그 남자에게 푹 빠진 것 같았습니다. 둘은 벌써 결혼 얘기까지 오갔고 구체적인 결혼 준비까지 하는 사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당연히 결혼을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하는데 신우가 딱히 모아놓은 돈이 없다는 겁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유산 받은 거 남편과 신우가 반반 나누었다고 하는데 남편은 그걸 미천 삼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점을 차렸고 신우는 지금 운영하는 앤틱 인테리어 소품샵을 하나 차렸다고 했습니다. 초기에 앤틱 인테리어 제품이 인기가 많았어서 괜찮았던 모양이지만 그 후에는 장사가 잘 안 되고 그냥 저냥 유지만 하는 정도라고 했고 따로 돈 모아둔 건 없이 있는 돈만 다 까먹었다고 했습니다. 신우는 결혼은 하고 싶으나 돈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신우랑 결혼한다는 그 남자도 돈이 없다고 했고요. 신혼집은 그나마 신우가 혼자 사는 집에 차리기로 했다지만 결혼식이나 신혼여행에 필요한 비용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황당하더라고요. 신우가 사는 집을 신혼집으로 할 것 같으면 최소한 그 상대 남자가 결혼식 비용은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데 그 남자는 돈이 없다고 했고 결혼식 비용까지도 신우가 다 내기로 했답니다. 솔직히 제 생각으론 돈이 여유 있는 상태가 아니면 적당히 형편에 맞춰서 작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결혼식이라는 게 비싸게 하려면 얼마든지 비싸게 하지만
또 싸게 하려고 하면 싸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신우는 결혼식에 대해서 기대가 컸고 이왕 할 거 크고 화려하게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신혼여행지도 유럽으로 가겠다고 했죠. 자기가 나이도 있고 뒤늦게 결혼하는 건데 구질구질하게 하고 싶지 않다면서요. 얼마나 철딱선이 없는 생각인가요. 솔직히 자기 돈으로 결혼 화려하게 하고 신혼여행 좋은 곳 갔다 오면 누가 뭐라고 하겠나요. 문제는 신우가 따로 돈도 없으면서 욕심은 엄청 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우는 제 남편에게 결혼 비용을 내달라고 했다더라고요. 자기가 돈이 없으니 동생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희 남편은 자기가 도와주고 싶어도 돈이 없다고 했답니다. 사실 남편이 운영하는 주점도 장사가 그닥 잘 되지는 않았거든요. 전반적인 생활비도 제가 많이 내고 있었고요. 저희 남편이 안 된다고 했더니 자연스럽게 또는 당연하게 저한테 결혼 비용을 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남편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형님 결혼 비용을 나한테 내달라고? 이왕 결혼하는 거 좀 멋들어지게 하고 싶나 봐. 얼마나? 결혼식하고 신혼여행비하고 그래도 누나 결혼하는데 우리가 혼수 하나 정도는 또 해줘야 되지 않겠어? 침대 해준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다 해서 한 2천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2천? 남편은 무슨 남의 얘기인 양 아무렇지 않게 2천이라고 하는데 저는 기가 막혔죠. 그러니까 형님 결혼하는데 필요한 2천을 나한테 내달라 이거야? 자기는 돈 있잖아. 아니, 내가 그걸 왜 내줘야 돼? 아, 뭘 그렇게 말해. 우리 누나니까. 그러는 형님은 우리 결혼할 때 100만 원 줬었어. 그마저도 나는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형님한테 600짜리 가방 사줬고. 그런데 나는 형님 결혼하는데 2천만 원을 해주라고? 당신 미쳤어? 제가 흥분해서 길길이 날뛰자 남편도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아, 무슨 미쳤냐느니 그런 소리까지 나와. 당신이 보기엔 내가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으로 보여? 2천만 원이 아무렇지 않은 돈으로 보이냐고. 그건 아닌데 누나 결혼하는 거고 나도 동생으로 좀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잖아. 그럼 당신 돈으로 도와줘. 왜 나한테 그래?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럼 못 도와주는 거지. 와, 진짜 이럴 거야? 나는 당신이나 형님이나 이해할 수가 없어. 나한테 돈 맡겨놨어? 그래서 도와주기 싫다 이거야? 당연하지. 형님 호화 결혼식 하는 비용을 내가 왜 내줘야 되냐고. 남편은 제 말에 표정이 진짜 험상궂게 변하더라고요. 그것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당연히 줘야 되는 돈도 아닌데 왜 사람 눈치 보게 만들고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나요? 그래 알았다. 당신 생각이 어떤 건지 아주 잘 알겠어. 그렇게 남편은 그 얘기를 누나한테 전한 모양이고 다음날 신우가 저한테 전화했더라고요.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요. 올케, 재욱이한테 들었는데 나 결혼하는 거 돈 일절 보태줄 생각 없다고 난리쳤다면서. 난리친 게 아니라 2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형님 결혼 비용으로 주자는데 형님 2천만 원이 누구 집 애 이름인가요? 그러면 나 결혼할 때 올케는 얼마 주려고 했는데? 아예 안 주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잖아. 저야 뭐 혼수 바꾸실 거 있으면 좀 보태시라고 한 500 정도 생각했죠. 500? 야, 꼴랑 500을 주겠다고? 라며 벌컥 화를 내는 겁니다. 그 말에 저도 화가 났죠. 꼴랑이라뇨 형님. 500은 적은 돈인가요? 야, 너 양심도 없다. 내가 너한테 한두 번 말했어? 네 남편한테는 내가 거의 엄마나 다름없는 존재야. 근데 꼴랑 500? 너 나랑 내 동생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구나. 형님, 솔직히 신우 결혼하는데 500이면 절대 적은 돈 아니에요. 미용실 2개 운영한다고 하고 돈 많은 척 뻐기지나 말던가. 너 알고 보니 완전 개털인가 보구나.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언제 뻐겼어요? 미용실 2개 운영한다고 대표 원장이랍시고 뭐 뻣뻣하게 하고 안 다녔어?
그놈의 대표원장 소리 들을 때마다 진짜 꼴 같잖아서. 형님, 5배? 야, 집어치워. 누굴 거지로 하나. 내가 진짜 기분 나쁘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너 재욱이랑 결혼하는 거 완전 반대했어. 부모도 없는 고아의 고졸의 깍세 주제. 그 말에 저도 참고 참았던 마지막 빈이 뽑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 말 다 했어요? 그러는 형님은요? 형님도 똑같이 부모 없는 상황이고 어디 이름도 없는 대학 나와서 지금 장사도 안 되는 그 빈티지 샵인가 뭔가 하는 거 아닌가요? 형님이라고 뭐 그렇게 잘났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세요? 뭐라고? 이게 진짜 미쳤나? 야! 본인이 결혼하는 비용을 왜 나더러 내라고 해요? 내가 형님한테 빚졌어요? 야! 너 말 다 했어? 아니요. 다 못했어요. 형님 돈 없으면 결혼하지 마세요. 왜 남의 돈으로 결혼하려고 하세요? 야!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가기도 싫어서 바로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끊고 나서도 심장이 벌컥벌컥 튀고 도무지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형님은 그 얘기를 바로 저희 남편한테 한 모양이고 남편도 전화해서 저한테 따지는 겁니다. 너 우리 누나한테 완전 막말 쩔게 했다며.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결혼이냐고 그랬다며. 그러는 당신 누나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는 못 들었어? 고아의 깍새에 당신 누나야말로 나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퍼부었거든? 솔직히 우리 누나 말이 틀렸어? 당신 같은 조건이면 결혼 못해. 누가 당신 같은 여자랑 결혼을 해? 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진짜 머릿속에 있는 퓨즈가 딱 끊기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뭐라고? 나 같은 여자가 뭔데? 니네 부모가 너 버리고 갔잖아. 보육원에서 내내 컸고. 너 부모 없고 배운 거 없고. 솔직히 나도 우리 누나도 사람 하나 보고 결혼한 건데 가족끼리 이렇게 째째하게 굴 줄 몰랐다. 우리 누나도 그러더라. 당신이 커오면서 가족의 정을 한 번도 못 느끼고 살아서 그토록 팍팍하고 베풀 줄 모르는 거라고. 누나가 그렇게 말했을 때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당신 편들었는데 가만 보니 틀린 말도 아니야. 솔직히 당신 미용실 2개나 운영하면서 적지 않게 버는 거 내가 아는데 잘 벌면 가족들한테 잘 쓸 줄도 알아야지. 그럴 거면 결혼은 왜 했냐? 내가 당신하고 당신 누나 호요식 시켜주려고 결혼한 줄 알아? 나 같은 고아랑 결혼해줘서 대단히 고맙다고 내가 절이라도 해야 돼? 내가 가족이 없어서 베풀고 살 줄 모른다고. 그래, 맞아. 나 부모 없고 가족 없고 베풀고 살 줄 몰라. 그래서 더더욱 내 돈이 지들 돈인 줄 아는 너랑 니네 누나한테는 한 푼도 쓰고 싶지 않아. 너야말로 이러려고 결혼했지. 내가 미용실 2개 운영한다고 하니까 돈 꽤나 있는 줄 알고. 근데 생각보다 내 주머니에서 돈 안 나오니까 바로 발 빼려고 하네? 그래, 잘 알겠다. 너 방금 그렇게 돈 안 쓸 거면 결혼 왜 했느냐 했지? 그래, 나도 내 발등 찍었다는 거 이제 잘 알겠어. 결혼 무르자. 그럼 되겠지? 결혼을 물러? 말 다 했냐? 이혼이 그렇게 쉬워? 그 안 쉬운 걸 너나 니네 누나가 쉽게 해주고 있잖아. 이혼해. 너랑 니네 누나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잘 알겠다. 끝내자. 그렇게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 뒤로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현정 언니네 집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현정 언니도 제 얘기를 듣더니 남매가 쌍으로 거지근성에 뻔뻔하다면서 잘 생각했다고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과 신우가 번갈아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전했고 그 집에 내 돈도 들어갔으니 재산 분할만 확실히 하고 끝내자고 했죠. 남편은 누구 맘대로 이혼이냐 어쩌냐 난리치는데 그것도 웃기더라고요. 저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해놓고 이혼은 안 할 줄 알았던 게요. 그러던 와중 일을 끝내고 가게 문을 닫으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그날 현정 언니랑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기로 해서 언니가 저희 미용실로 와 있었죠. 그렇게 가게 문 닫을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남편과 신우가 찾아왔습니다. 그나마 현정 언니라도 있었으니 망정이지 저 혼자 있는데 찾아왔으면 소름 돋았을 것 같더라고요. 뭐예요 갑자기? 이혼 통보하고 그냥 잠수 타면 끝이야? 나는 너랑 안 살아. 이혼 소송할 테니까 이혼하기 싫으면 법적으로 대응하던가. 와 진짜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러면 2천만 원은 어느 집 애들 장난이니?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니네 누나 결혼하는데 필요한 그 돈을 왜 나한테 달래? 나는 너나 네 누나한테 호구 잡힐 생각 없으니까 알아서들 해. 그 말에 남편은 씩씩거리며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옆에서 신우가 그래, 내가 다 잘못했다. 옳게 돈 잘 버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남편의 하나뿐인 가족이니까 결혼하면서 통 크게 좀 보태줄 줄 알았어. 내가 크게 착각했네. 예, 그건 좀 아니다. 넌 가만히 있어. 우리 식구 얘기인데 왜 네가 끼어들어? 라면서 현정 언니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저도 따졌죠. 현정 언니 저한테 친언니나 다름없고요. 충분히 얘기할 수 있거든요. 참나. 그래 알겠다. 옳게 내가 2천만 원까지 달라고 한 건 좀 과했어. 근데 내 입장도 좀 그래. 내가 남자친구한테 결혼 비용 다 내가 낸다 했단 말이야. 그래놓고 이제 와서 2천만 원도 없다고 말하기가 좀 그래. 아니 그런 결혼을 왜 하세요? 사랑하니까 하지. 그래 알겠어. 옳게 2천만 원 너무 과하고 그럼 1,000만 원만 좀 내줘. 내가 최대한 결혼식도 줄여보고 신혼여행도 동남아로 갔다 올게. 가족 사이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 말에 제가 너무 어이없어서 웃음이 막 나오더라고요. 와, 진짜 끝까지 나를 무슨 통장으로 보시나 봐. 2천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제가 애초에 왜 형님 결혼 비용을 드려야 되냐고요. 네가 사랑하는 네 남편 내가 엄마 같은 마음으로 키워주고 보살펴줬다는데 고마운 것도 없니? 형님 동생 형님이 보살펴준 걸 왜 저한테 그러시냐고요. 보답받고 싶으면요. 형님 동생한테 직접 받으시면 되잖아요. 아, 맞아. 제가 아주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형님 결혼 비용 동생한테 직접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그럴 돈이 있었으면 누나 줬지. 왜 없어? 이제 생기잖아. 제 말에 남편은 의아한 표정이더라고요. 뭔 돈이 생겨? 이혼하고 재산 분할할 거잖아. 지금 집에 내 돈 들어가 있으니까 그 집 팔아야 될 거고 그러면 반은 당신 돈이잖아. 그걸로 형님한테 2천만 원을 드리든 5천만 원을 드리든 실컷 드려. 나는 어차피 당신이랑 무조건 이혼할 거고 소송이라도 불사할 거거든. 근데 뭐하러 서로 힘 빼. 그냥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고 재산 분할 똑바로 하자. 그리고 네 재산으로 누나 실컷 도와줘. 어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게 이런 거 아니야? 제 말에 남편은 입이 뜨억하더라고요. 옆에서 현정 언니는 현명하다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면서 맞장구 치고 있고요. 그렇게 누나 사랑이 대단하면 이혼하고 본인 재산 분할한 돈으로 결혼 비용 실컷 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 말에 남편은 경악하고 신우는 그 와중에 나쁘지 않은 생각 같았는지 말없이 남편을 힐끗 보더라고요. 누가 이혼해 준대? 난 이혼할 거야. 이혼소장 보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런데 그 말에 옆에 있던 신우가 그러는 겁니다. 근데 재우가 옳게 보니까 이혼 생각이 확고해 보이는데 괜히 변호사비 날리지 말고 웬만하면 협의를 하는 게... 라면서 말을 바꾼 거죠. 신우는 지 동생 이혼시켜서라도 결혼 비용을 받고 싶은 듯 했습니다. 당연히 그 말에 남편은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누나 뭐라는 거야? 이혼이라도 하라 그거야? 아니, 저렇게 옳게 생각이 확고한데. 지금 나 이혼하고 그 돈으로 누나 결혼 비용 대달라 이거야? 누나 미쳤어? 내 결혼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너랑 옳게는 이미 틀어졌으니까. 꿈깨. 내가 설령 이혼해도 누나한테 결혼 비용 한 푼도 못 주니까. 그 말에 신우도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야,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결혼 비용 받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너 말하는 게 아주 웃긴다. 막말로 엄마가 남기신 유산 반반 똑같이 나눴고 나는 그걸로 집 청약하고 가게하고 어련히 알아서 썼는데 누나는 그거 다 날려먹은 거잖아. 그래놓고 왜 나한테 돈 달라 그러는데. 야, 이 새끼야. 내가 여태까지 결혼도 못하고 너 키워줬는데. 지랄하지 마. 누나가 무슨 나 때문에 결혼을 못해. 나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기도 안 찼어. 솔직히 누나가 남자가 없어서 결혼 못한 거지 나 때문에 안 한 거야? 누나 좋다는 남자가 없어서 결혼 못한 거 아니냐고.
뭐 이 새끼야? 그리고 지랄? 신우는 눈이 돌아서 남편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도 눈이 돌더라고요. 지금 나 쳤어? 그래 이 새끼야. 이게 여태까지 보살펴주고 키워줬더니. 내가 애도 아니고 누가 키워주고 보살펴줘. 작작 좀 해. 그 되도 안 한 놈팽이 새끼랑 결혼하려고 동생 결혼 깨는 인간이 넌데. 뭐? 너? 신우는 또다시 남편을 때리려고 했고 남편은 그만 좀 하라고 신우를 떠밀었습니다. 신우는 소리를 지르며 바닥으로 나뒹굴었죠. 신우는 저 호로 새끼가 나를 친다면서 극도로 흥분해서 고함을 지르더니 폰을 꺼내들고 112에 신고까지 하는 겁니다. 고성방가의 난리도 아니었고 현정 언니와 저는 난데없이 싸우려는 남편과 신우를 뜯어 말리려고 시겁했죠. 112까지 오고 옆 가게에서 구경까지 왔으니까요. 신우는 경찰들에게 제가 내 동생인데 나를 쳤다면서 절대 용서 못한다고 소리 지르고 결국 두 사람은 경찰차 타고 서로 갔습니다. 난데없는 난리 부르스 때문에 저랑 현정 언니도 정신이 없더라고요. 경찰서 가고 나서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후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이혼 못한다고 버텼는데 나중에는 변호사들끼리 협의하는 걸로 얘기를 잘 마쳤고 결국 협의이혼으로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들어보니 그날 일로 남편과 신우는 사이가 아예 틀어졌고 신우는 결혼도 물 건너 간 것 같더라고요. 애초에 신우랑 결혼하겠다는 남자도 제대로 된 남자도 아니었고 신우가 돈 많은 줄 알고 접근했던 모양인데 막상 결혼 준비하면서 보니 개털이라는 걸 알고 일찌감치 도망칠 생각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이혼을 했고 남편과 신우는 완전 원수 사이 돼서 안 보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도 신우도 제가 미용실 2개를 운영하는 데다 현정 언니랑 보육원 동기라서 고아라는 것을 잘 알았잖아요. 그래서 저를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고 제 돈도 마음껏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접근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보다 뗀뗀하게 나오니까 더 난리를 쳤던 것 같아요. 그 인간들도 참 잘못 생각한 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오히려 돈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부모님도 없고 기댈 곳도 없으니까 돈에 있어서 더 악착 같죠. 그런 제 돈을 지들 마음대로 써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림도 없습니다. 이혼까지 해서 좀 씁쓸하긴 했지만 그래도 혼자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 곁에 가족보다 더 진한 사이로 남아있어주는 현정 언니도 있고 제가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제 가게도 있고 또 제가 피땀 흘리며 공부하고 배운 기술도 있고요. 그 옛날 현정 언니가 했던 말처럼 다른 사람 부러워하고 제가 못 가진 것을 아쉬워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것, 이룬 것, 그리고 가장 든든한 내 편인 나 자신이 있으니까 서러울 것도 서글플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당당히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아갈 겁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